1913년 1월 1일 미국의 우정국에 우편 소포 배달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우편 배달은 가능했지만 소포 배달 시스템이 없어서 직접 사람을 구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물건의 배달을 부탁해야 했기 때문에 물건이 손상이 되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배송되기까지 몇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거의 뭐 소포 배달 시스템이 없었을 때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편 배달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가 무게에 따라 정해져 있는 우표값만 지불하면 이 집배원들이 미국 전역에 어느 장소든 정확하고 빠르게 배달하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편 배달 시스템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흥미로운 거는요, 당시 우정국의 규정을 보게 되면 배달 가능 최고 무게인 5kg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은 어떤 물건이든 배달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살아있는 동물을 우편으로 보내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 우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를 우표 붙여가지고 소포로 배달하고, 뭐 거북이라든지 강아지 이런 것도, 우리 강아지 친척집 누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던 중에요, 더더욱 놀라운 우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편 배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2주 정도 가량 지난 1913년 1월 25일경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제임스 비글을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사는 아기의 할머니에게 보내달라면서 우체국을 찾아온 거예요. 이 여성은요, 아기를 소포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네? 아기를 보낸다고요? 아니, 5kg만 안 넘으면 된다면서요. 우리의 5kg 안 넘어요. 한번 재보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소포로 보냅니까? 아니, 저희 사람 못 보냅니다. 그러게 이 엄마가, 아니, 우체국 규정에 5kg만 안 넘는 선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아,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5kg 안 넘는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요, 사람을 화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냐,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아기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요, 옷에 우표를 붙인 채로 지역 집배원에게 전달이 됐고요. 이후에 이 아기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체국으로 이동을 한 후에 또다시 해당 지역의 집배원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우편 왔습니다. 우편 배달 왔습니다. 수십 킬로 떨어져 있었던 할머니에게 무사히 배달이 됐습니다. 우표 하나로 배달된 아기 제임스의 사례가 이리저리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제임스 아기인가? 걔는 무슨 배달했다면서요. 우리 애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우정국에서는요, 우편 중량 제한을 기존 5kg에서 약 22kg까지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어린이 우편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행하기 시작해요. 너도 나도 다 옆에처럼 우리 애도 좀 보내주세요.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세비스 부부의 아기가 제임스 바일이라는 집배원에 의해서 클레이 할로우라는 곳에 거주하는 친척들에게 아이가 배달이 되기도 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마치 서울에 살고 있는 부부의 아기가
한 집배원에 의해서 전라남도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집으로 아기가 배달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다른 부부의 4살 난 딸이 117km나 떨어진 조부모의 집으로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927년도에는요. 4살 난 아이 러셀 니커슨이라는 아이가요. 그냥 우편도 아닌 항공 우편으로 배달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4살 난 아이 항공 우편.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영상이 실제로 항공 우편으로 아이가 배달되고 있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아이의 목에요. 커다란 우편 배달 인식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정국 비행기에 탑승하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우편 배달 차량에 옮겨진 후에 자기의 할아버지에게로 배송 완료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다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1915년도에는요. 무려 1175km를 6살 난 아이가 항공 우편으로 배달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 안 담아져서 보내진 게 다행이에요. 이렇듯이 아이를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린이 우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실제 미국 전역에서 이 어린이 우편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무게 5kg을 넘지 않는 물건들의 운송 비용은요, 약 15센트 정도였어요. 그에 비해서 성인 기차표라든지 차값 같은 경우에는요, 수십 배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차표를 끊거나 차값으로 끊어가지고 보내면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우편으로 보내니까 엄청 싼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통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린이 우편을 이용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현재는 생각하지도 못할 당시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집배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요, 우편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이 집배원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이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하고 또 인정받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가 집배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집배원이라면은 내 아이를 잘 전달해 줄 거야 라는 이 생각에 맡길 수 있었던 거라고 해요. 신뢰. 실제로요, 미국 전역에서 아이들이 배달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 다 한 거죠. 하지만 아이들을 진짱마냥 배달을 한다는 게 사고가 결론적으로 나진 않았지만 혹여나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가 죽거나 하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1920년도에 미국 정부는요, 농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왕벌을 제외하고 어린이는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를 시켰음에도 몇몇의 부모들은요, 아이를 몰래 상자에 넣어서 배달을 하거나 혹은 집배원에게 목돈을 주고 배달을 부탁하는 등 어린이 우편은 남모르게 계속 뒷거래로 이어졌었다고 해요. 아이를 상자에 넣어서 배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니까 상자에 넣었다는 거는 자기 자식인데. 어린이 우편이 마지막으로 시행된 걸로 기록된 사례는 1934년도예요. 당시에 보안이 철저하고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만 하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이 공장에서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 노동자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어린이 우편을 통한 거였다고 합니다. 공장 규정상 우편물만은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와 2시간 면회를 한 후에 다시 우편물로 집으로 이제 보내진 사례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어린이 우편 사례라고 해요. 현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우선 사람을 우편물, 짐짝처럼 취급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위험하고, 예전에는 뭐 이게 성행했다고 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로는요, 2017년 중국에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실제로 아이를 엄마가 낳고 키울 여력이 안 된다고 2017년도에 택배로 아이를 담아서 고아원에 보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뭐 여튼 미국의 우편 배달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우표가 붙여진 채 우편으로 보내졌던 어린이 우편. 오늘은 이 어린이 우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